내 손자 내놔라! 저 아이들 왜 가둔 것이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80대 노파가 군부대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손자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외침.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흐린 오후, 군 부대 앞 대기실. 허리가 굽은 80살 노파가 낡은 외투를 여며 쥔 채 서 있다. 두 손엔 오래된 손수건 하나와 군부대 면회 신청서가 쥐어져 있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단했다. 그 순간 군인 하나가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면회 불가입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실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할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그녀가 겨우 꺼낸 말은 나는 그의 할머니요. 손자를 보러 왔을 뿐인데.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허공을 떠돌 뿐이었다. 뒤에서 웅성거리던 다른 가족들까지 잠시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부대 안쪽에서 뜻밖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평범했던 면회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서막이 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군 부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진실, 그리고 세대 간의 깊은 상처를 마주해야 했던 한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부대 앞에 서 있던 80살의 노파, 이름은 박말순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서조차 잊힌 듯한 허름한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젊은 시절 광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90년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녀에겐 이제 단 하나의 희망, 손자 김준호뿐이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말수는 허리 굽은 몸으로 삭바느질을 하고 시장에서 장작을 팔며 손자를 대학까지 보냈다. 그녀에게 준호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마지막 삶의 이유였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했다. 준호는 대학을 마치자마자 군 입대를 했고 코로나와 같은 세상사에 치여 연락은 뜸해졌다. 말수는 매일 달력을 바라보며 손자가 돌아올 날만 손꼽았다. 그런데 최근 동네 우체부가 가져온 군 부대 발송 서류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면회 제한 공지. 이상했다. 분명히 다른 부모, 가족들은 면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자신만? 밤마다 그녀는 낡은 등잔불 아래서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준호가 나를 잊은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떨며 부대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좁은 고갯길을 넘고 버스를 3번 갈아타면서 말이다. 그날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다른 부모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식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그러나 말수는 그들 사이에서 유독 낯설고 외로웠다. 어머니, 여기 서류 먼저 작성하세요. 행정병이 내민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다. 주민등록증과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했지만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병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등록된 가족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말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곁눈질로 꽂혔다. 왜 이름이 없지? 정말 가족이 맞나? 부대원은 차갑게 정리했다. 규정상 명단에 없는 분은 면회가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순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다. 아직 젊던 시절 아들이 군에서 사고로 숨졌을 때 부대는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저 훈련 중 사고라는 몇 줄짜리 보고서만 건네주었다. 그때 그녀는 다짐했다. 내 손자만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리라.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똑같은 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서서히 드러나는 불길함. 대기실을 빠져나오던 순간 말수는 우연히 들었다. 두 명의 장교가 주고받던 낮은 대화. 이번 건 은폐해야 합니다. 외부로 알려지면 곤란해져요. 그런데 가족이 이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이후 말수는 단순히 손자를 만나지 못한 서러움을 넘어 뭔가 더 깊고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군부대 정문 앞에서 쫓겨나듯 걸어 나오던 말순의 발걸음은 무겁게 끌렸다. 가을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불어와 그녀의 낡은 외투 끝을 휘날렸다.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자니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면회를 마치고 아이와 웃으며 돌아가는 부모들이었다.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다. 왜 나만 준호를 볼 수 없는 거지? 며칠 뒤 그녀는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군인 두 명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휴가를 나왔다가 담배를 고르며 조심스레 속삭였다. 지난번 그 사건 아직도 쉬쉬하던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눈치채면 큰일이래. 특히 할머니가. 그 말에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을 가리킨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말수는 낡은 장롱 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준호가 어릴 적 쓴 편지와 낡은 사진이 가득했다. 군복 입은 준호의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준호야, 내가 왜 날 외면하는지 할미가 끝까지 알아내마.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다.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녀가 군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흘리듯 말하자 사람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괜히 군부대 일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런 건 그냥 덮어두는 게 나아요.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말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불신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모두가 침묵한다는 건 분명 뭔가 있다는 뜻이야.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을 찾아왔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그는 자신을 군 관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말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긴장과 경계심을. 어르신, 혹시 최근에 부대에서 들은 이야기나 다른 분께 전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괜한 오해가 생기면 손잡은 군 생활에도 곤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말순의 심장은 더 세차게 뛰었다. 그렇구나. 정말 뭔가 숨기고 있구나. 갈등의 불씨. 그날 이후 부대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다. 면회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고 연락조차 차단되었다. 심지어 마을로 흘러들어오던 작은 소문조차 끊겼다. 그러자 말순의 의심은 점점 더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갔다. 내 손자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늘 하나의 의문이 있었다. 아들이 군에서 사고로 죽던 날 부대가 남긴 애매한 문구. 훈련 중 불가피한 사고. 그날 이후 아무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손자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가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혹시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밤늦게 작은 등잔불 아래서 말순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군 부대 주소, 군 관계자 이름, 그리고 자신이 들은 모든 대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뿐이구나 하지만 이 기록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될 게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 하나하나에 그녀의 의지가 담겼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한 노인의 절규였다. 며칠 후 부대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정병 하나가 그녀를 힐끗 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 경계심과 동시에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말수는 알 수 있었다. 저 아이는 뭔가 알고 있다. 그날 밤 그녀는 더욱 깊은 불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골집의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메트로놈처럼. 이제 그녀의 의심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곧 드러날 진실의 그림자에 다가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군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흐린 하늘 아래 말수는 다시 부대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그녀의 낡은 가방 속에는 손자가 보내온 편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스스로 적어 내려간 기록지가 들어 있었다. 정문합 군인은 난감한 얼굴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르신, 규정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그 순간 말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굽은 허리를 펴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 손자를 내놓으시오. 내가 확인하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소. 정문 앞 공기는 얼어붙었다. 군인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일부는 당황스레 무전기를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을 뒷산에서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철조망, 감시탑, 그리고 희미하게 켜진 보초병의 손전등 불빛. 평생 법과 규율을 어기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랐다. 할머니가 금기를 어기더라도 내가 무사한지만은 확인해야겠다.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부대 근처에서 알게 된 행정병이 남몰래 건네준 작은 쪽지가 그 결심에 불을 붙였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병영 3동 2층. 진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다시 과거로 흘러갔다. 젊은 시절 군에서 돌아온 관 속의 아들을 마주하던 순간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장교의 무표정한 보고와 함께
검게 덮인 국기가 드리워졌다. 그날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오열만 삼켰다. 그러나 그 기억은 언제나 가슴속 불씨로 남아 있었다. 이제 손자마저 같은 길을 걷게 두진 않으리라. 밤이 깊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시간. 말수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 대신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부대 뒷산을 올랐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다리는 자꾸만 후들거렸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철조망 앞에 다다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철조망 가시에 걸쳐두고 떨리는 손으로 틈새를 비집었다. 말수나 지금 물러서면 너는 2번 다시 준호를 못 본다. 한 걸음, 2걸음. 그녀는 마침내 철조망을 넘어섰다. 이것은 평생 지켜온 금기를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부대 안은 적막했다. 멀리서 보초병의 손전등 불빛만 어른거렸다. 말수는 땅바닥에 몸을 낮추고 병영 3동으로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목소리. 이 상태로는 곧 들킬 겁니다.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위에서 이미 결정했어. 은폐하라는 명령이야. 가족들에겐 절대 알려선 안 된다. 그 순간 말순의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렀다. 역시 무언가 감추고 있구나. 낡은 병영 건물 앞.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철제 침상 위에 앉아 있는 수십 명의 병사들. 그들 중 일부는 얼굴이 창백했고 팔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마치 집단적인 훈련 사고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눈에 띄게 쇠약해진 준호가 있었다. 말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창틀을 부여잡았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다가왔다. 누구야? 거기 있는 사람.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추었다. 경계병들의 날카로운 외침이 어둠을 가르며 쏟아졌다. 말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을 떨며 외쳤다. 저 안에 있는 아이들 내 손자를 살려내라. 더 이상 숨기지 마라. 그 목소리는 깊은 산속을 울려 퍼졌다. 순간 병영 안의 병사들이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준호의 눈에도 희미한 눈물이 고였다. 경계병들은 그녀를 끌어내리려 달려왔고 손전등 불빛이 난무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순간 병영 안에서 들려온 준호의 외침. 할머니.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을 불씨가 되고 있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된다. 한 노인의 절규가 군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진실의 문을 열려하고 있었다. 그날 밤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침입자 발생, 즉시 제압하라. 경계병들의 무전음이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에서 교차했고 군합발 소리가 쇄도처럼 몰려왔다. 말수는 팔을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젖혀 병영 건물을 향해 외쳤다. 내 손자 내놔라. 저 아이들 왜 가둬둔 것이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외침은 단순한 한 노인의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절규였고 군부대 내부의 도살인 음모를 찌르는 비수였다. 병영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준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장교들의 명령에, 사이비 단체의 세뇌에,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는 공포에 눌려 입을 닫고 있었다. 그러나 창밖에서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부르는 할머니의 모습은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었다. 준호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동료 병사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몸부림치며 외쳤다. 그만하세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침이 병사들의 마음속에 눌려있던 공포의 벽을 무너뜨렸다.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건물 밖으로 새어나갔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장교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말순의 팔을 거칠게 흔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노파가 감히 우리 계획을 망치려 들어. 그러나 그 눈빛은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속삭임, 창밖으로 번져나오는 준호의 절규,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빛. 은폐하려던 사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휘말리고 있었다. 그 순간 병영 건물 전체의 불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다. 말수는 제압당한 채 그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무언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구나. 그리고 곧 그녀의 귀에 스산한 노랫소리가 흘러들었다. 괜찮아, 모든 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병사들 사이에서 낮게 반복되는 그 노랫소리. 마치 최면처럼 그들의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말수는 소름이 끼쳤다. 그 소리는 과거 마을에서 유행하던 바로 그 구원회의 의식송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래서 준호가 그렇게 변했던 것이구나. 저들이 이미 이곳을 잠식하고 있었던 거야. 군 전체가 뒤집히다. 어둠 속에서 군 당국의 고위 장교들이 달려왔다. 정문에서 벌어진 소란이 이미 본부에 보고되었던 것이다.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곧 모든 장면이 드러났다. 할머니를 끌어내리는 장교, 울부짖는 병사들, 붕대 감긴 채 앉아있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벽에 붙은 낡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구원의 특별 기도의 일정표라는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고위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려 퍼졌다. 즉시 모든 인원 동결, 군 헌병대 출동, 현장을 봉쇄하라. 순간 부대 전체가 뒤집혔다.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눈물을 터뜨렸다. 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마침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헌병대가 달려오기 전 장교는 말순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노파, 내가 오늘 본 것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너도 내 손자도 끝장이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살벌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꼭 쥔 낡은 손수건을 더욱 세차게 움켜쥘 뿐이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드디어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한 노인의 눈물과 외침이 수십 년간 묻혀온 어둠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부대의 깊은 어둠 속 헌병대의 지푸차가 굉음을 내며 도착했다. 빨간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고 돌았다. 무장을 한 병사들이 신속하게 하차하자 긴장된 공기가 바람보다 먼저 퍼졌다. 대기실에 있던 장교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쳐나왔고 몇몇은 허겁지겁 서류철을 껴안은 채 사라지려 했다. 그러나 모든 출입구는 이미 봉쇄되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종결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헌병대장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 시간부로 이 부대는 조사 대상이다. 모든 장교와 간부는 즉시 대기하라. 그 순간 숨죽여 있던 대기실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두려움과 안도의 미묘한 표정을 교차시켰다. 누군가는 드디어 왔다는 안도였고 또 누군가는 끝났다는 절망이었다. 헌병들의 손전등 불빛은 깊은 창고와 훈련장을 차례로 비추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상상도 하지 못할 광경이었다. 낡은 군용 담요 위에 흩어진 붕대, 피가 스며든 손수건, 그리고 똑같이 접힌 채 빼곡히 정리된 작은 책자들. 헌병이 책자를 펼쳤을 때 안에 적힌 글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복종과 희생은 곧 구원이다. 순간 조사관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 생활 규율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병사들을 세뇌하고 있었던 흔적이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저겁니다. 저 글귀 우린 매일 저걸 강제로 외워야 했어요. 밤마다 모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자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침묵을 찢어버렸다. 주위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떨리는 손을 들며 따라 외쳤다. 맞습니다. 그게 매일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우린 죄인처럼 다뤄졌어요. 잘못도 없는데.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굽은 허리에 힘을 주고 서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주름 사이에서 빛을 발하며 누구보다 굳건한 증인이 되었다. 이제 할머니의 방문이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해졌다. 헌병대는 즉시 관련 장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박 병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발버둥쳤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상부 지시였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주변 병사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동안 느꼈던 공포와 굴욕의 시간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이미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고 그 상흔은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깊은 흔적이었다. 말수는 준호 곁에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따뜻했다. 준호야, 이제 다 끝났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저 아이들도 누구도 죄인이 아니란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수많은 병사들의 울음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다. 마치 억눌린 고통이 한꺼번에 하늘로 쏟아져 오르는 듯했다.
헌병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이 용기 있는 발걸음이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겁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중얼거렸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니다. 그저 손자를 보러 왔을 뿐이지.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라도 바뀌어야 했던 거다. 그날 새벽 부대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군 전체를 뒤흔드는 대대적인 수사와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국방부를 뒤집은 충격적 진실이라 보도했다. 그리고 한 노인의 이름은 알리지 않았지만 모두의 기억 속에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며칠 후 강원도 산골마을. 가을바람이 감잎을 흔드는 오후였다. 말순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다. 거기 앉은 준호는 이제는 군복 대신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곁에 있는 할머니 덕분에 조금씩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말수는 손때 묻은 주전자에 보리차를 데워 손자 앞에 내밀었다. 자, 이거나 마셔라.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다. 준호는 컵을 들고 조심스레 웃었다. 할머니 어릴 때 늘 이 차 마시면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땐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할 줄 몰랐는데. 말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직하게 말했다. 세상은 언제나 무섭단다. 하지만 무서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게 있지. 너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은 흘러 저녁 무렵.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깔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은 할머니 혼자 울게 두지 않을 겁니다. 말수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굽은 손가락 사이로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만큼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 말 한마디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이제 남은 건 내가 너답게 살아가는 거야. 진실은 무겁고 때로는 잔인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용기가 그것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한 노인의 걸음은 단순한 가족의 면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힌 희생을 되살리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누군가 끝까지 지켜내기 전까지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든 정의로운 순간이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낼 때 세상은 바뀝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